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34강 레이아웃 간 이벤트 제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 저번에 했던 것들인데 따지고 보면 델리게이트랑 그 다음에 퍼블릭 펑션을 써가지고 UI 간에 이제 이벤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했냐면 동적 레이아웃을 한번 진행했었거든요. 테이블 레이아웃 판넬이랑 스플릿 컨테이너를 써가지고 레이아웃을 쭉 만들어 봤어요. 이제 껍데기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벤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보통은 이런 툴을 만들면, 툴이 아니고 이런 레이아웃을 짜면 여기 상단에 메뉴 같은 거 만들고 이 메뉴에 버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메뉴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뭐 화면의 색상이 바뀐다든지 화면에 뭔가 뭘 뿌려준다든지 뭐 데이터를 뭐 소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쭉 하잖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놨던 게 아까우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조금 손을 대서 요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요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게 뭐라는 거냐면 여기 칼라 색상을 선택해 가지고요. 칼라 색상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판넬 이름들을 하나씩 지어 놓고요. 이 판넬에 대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뭐 첫 번째 판넬 색상이 선택한 색상으로 바뀌고 얘를 누르면은 두 번째 게 바뀌고 뭐 얘를 누르면 세 번째 게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뭐 색상을 선택하고 이 선택한 색상을 변경하는, 그리고 이건 좀 심심하니까 변경한 이벤트들을 다시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은 뭐 일방 통행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여기서도 뭔가 이벤트를 던져서 여기 있는 버튼의 이벤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버튼을 더블 클릭, 이 버튼이 이 판넬을 더블 클릭했을 경우에 이 판넬에 있는 색상을 버튼에다 입혀주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요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려고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색상이 바뀌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벤트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따봤어요.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판넬을 쪼갰었잖아요. 판넬을 쪼갰는데 여기에 있던 요 기존의 판넬을 한번 걷어내고요. 여기다가 UC 컬러 메뉴라는 판넬을 하나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여기서 뭔가 이벤트를 딱 눌리면 메인 폼으로 이벤트를 보내요. 메인 폼으로 이벤트를 보내서 여기서 이제 일로 이벤트를 보낼 때는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써서 보낼 거고요. 이 이벤트를 보내면은 이 폼에서 얘네들을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판넬에 대해서 유저 컨트롤 판넬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는 작업을 바로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요 UC 컬러 메뉴, 이 폼 위에 올라가 있는 UC 컬러 메뉴, 메인 폼 위에 올려놓은 UC 컬러 메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벤트를 보내가지고 여기 깔려있는 UC 판넬들 중에 하나를 찾아서 백그라운드를 여기서 바로 바꿔줄 거예요. 메인 폼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이벤트들은 없고요. 여기서 이벤트가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뭐 UC 판넬에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를 한번 발생을 시키면, 여기서 더블 클릭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얘 같은 경우는 메인 폼으로 한번 넘어가고요. 메인 폼에서 UC 칼라 메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UC 칼라 메뉴에다가 퍼블릭 펑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퍼블릭 펑션을 호출해 주는 거죠. 색상을 바꾸게.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그러니까 이 예를 보면은 메인 폼이 부모가 되는 거고요. 이거 헷갈리시면 좀 헷갈리실까봐 일부러 메인 폼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얘들을 메인 폼이 헷갈리시면 잠시만요. 카톡 묵음으로 해놔야지. 메인 폼 위치가 맨 바닥에 있고요. 그 다음에 UC 컬러랑 UC 판넬이란 거를 위에다 올려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다 올려놨다고. 이거 클래스 생성할 때도 똑같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모 폼, 부모 클래스가 메인 폼이 되는 거고요. 자식 클래스가 UC 컬러 메뉴랑 UC 판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로 바꿔서 생각을 하셔도 똑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로 가려고 하면, 뭔가 자식이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부모한테 보내주려고 하면 항상 그 부모가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형태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속 보고 있기 힘드니까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줘요. 근데 그 이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델리게이트를 써서 넘기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대리자를 통해서 넘기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부모로 보낼 때 델리게이트를 썼던 거고,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시킬 때는 그냥 바로 시키면 된다 그랬어요. 자식의 퍼블릭 펑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바로 시키면 된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래서 판넬, 유시 판넬이라는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를 보낼 때는 델리게이트로 보냈다가 얘가 시킨 거를 부모가 다시 보낸 거죠. 예를 들면 얘가 아들이고 얘가 딸이에요. 얘가 부모고. 근데 얘가 뭔가 그 딸이 아들한테 뭔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너 저기 가서 앉아라고 시킨 거예요.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이렉트로 시키긴 좀 그러니까 지네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네 엄마, 아빠, 지네 부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아빠, 엄마, 내가 얘한테 뭐 시키고 싶어요. 하니까 부모가 통해서 얘한테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앉아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이벤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이해가 애매한가? 네. 근데 어쨌든 기존에 했던 델리게이트들 같은 경우인데 이것들을 그냥 한 번 정도 했었잖아요. 이벤트를 주고받는 것들을.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실무에 쓰듯이 라고 보다는 좀 익숙해지듯이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요런 이벤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여기 로그 남기는 구간도 한 번씩 보고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는 지난번에 마지막에 만들었던 이 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부터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껍데기만 이름만 바꿔가지고 쓸 건데 어쨌든 이렇게 쓸 건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이렇게 되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저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실행시킨 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보면은 다 이제 칼라 셀렉트 컨트롤이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 컨트롤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뭘로 만들 거냐면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이라는 거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원래 지난 강의 때 얘까지 다 포함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은 말 그대로 판넬인데 갖다 붙인 판넬들을 알아서 정렬을 시켜주는 판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렬 기준은 이걸 옆으로 쭉 당겨보면 아는데 여기서부터 왼쪽 위부터 해가지고 컨트롤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켜줘요. 오른쪽으로 정렬 다 시키고요. 근데 이제 컨트롤 사이즈 때문에 오른쪽에 더 이상 정렬을 할 수 없게 되면 다음 줄로 넘어가요. 다음 줄로 넘어가서 정렬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을 더 늘려버리면은 옆으로 계속 붙고요. 이게 아니고 뭐 못 들어가게 하면은 한 개씩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세로로 정렬하는 게 한 줄밖에 안 나오면은 한 줄만 쭉 따게 돼 있고요. 이거보다도 더 작아지게 돼도 신경을 안 쓰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정렬을 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메뉴를 만들 때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 같은 경우는 보통 메뉴를 만들 때 이 메뉴들이 있다가 없다가 뭐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보통 보면은 여기서는 P1 색상이 있기 때문에 얘를 넣는데 갑자기 이 판넬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판넬을 뺐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UI를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을 갖다 썼으면 P1 색상 버튼만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P2 색상이 위로 올라가고 P3도 위로 올라가고 P4도 위로 올라가고 정렬이 쭉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판넬이 있다라고 해서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을 가지고 여기 컨트롤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칸이 있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기존에 있는데 좀 심심하니까 여기다 한 칸을 더 넣었어요.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를 하나 더 따가지고 글자를 좀 로그를 좀 남겨주고 싶어가지고 아니면은 또 너무 심심하니까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벤트를 넘어가는 것도 좀 보고 싶으니까 로그를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따볼게요. 같이 한번 쭉 따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강의까지는 조금 이제 이벤트 주고받는 거 기준으로 좀 따고요.
다음 강의는 다시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리스트 관련돼서 조금 심화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리스트도 그냥 리스트 말고 이제 링크드 리스트랑 소티드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뭐고 있지? 네, 그래서 유저 컨트롤을 하나 만들게요.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 거고요. 컨트롤의 이름은 UC 컬러 메뉴, 컬러 메뉴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컨트롤 이렇게 만들 건데 컨트롤 크기가 어느 정도 지정이 돼야 되니까 이 그 사이즈를 어떻게 딸 거냐면 사이즈는 몇으로 할까요? 사이즈는 130에 128에 460 정도로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뭘 넣냐고 했었죠. 그때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을 넣을게요. 여기 있네요.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형 레이아웃,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선형 레이아웃에 자동 정렬됩니다.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 정렬됩니다. 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 쪽에 도킹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이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못생겼다, 안 예쁘다, 뭐 만들기가 좀 어렵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요새 좀 트렌드였던 거기도 하고요. 요새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이 까맣게 만드시면 돼요. 컨트롤 백그라운드를 까맣게 만들고요. 글자를 하얗게 만들면 있어 보여요. 일단은 뭐 싫어하는 쪽도 많긴 한데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플로레어 판넬을 하나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 보면은 맨 구석에 딱 붙어버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라벨을 하나 넣을 건데 라벨 사이즈는 어떻게 딸 거냐면 고정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 사이즈는 없애버리고요. 펄스로 걸고 여기다가 라벨 사이즈는 100에 25로 맞춰줄 겁니다. 100에 25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마진이 중요한데 마진 같은 경우는 10, 10, 빵, 빵으로 잡을게요. 10, 10이라는 게 10, 10이에요. 왼쪽 위. 여기 보시면 마진 순서가 있잖아요. 레프트 탑 라이트 버튼이에요. 레프트 탑 라이트 버튼 맞죠?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러면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안 예쁘니까 글자 같은 경우는 흰색을 넣으면은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뻐 보여요 이러면. 근데 이건 너무 흰색으로 넣으면 좀 그러니까 컨트롤 색상 같은 거 넣어주면 너무 흰색으로 넣으면 눈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약간 컨트롤 색상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보더 스타일도 좀 박아주고 넣어주고 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지금 여기가 조금 더 벌어진 거는 크게 상관없는 게 스플릿 컨테이너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다가 텍스트만 적어 주면은 되겠죠. 컬러 셀렉트라고 만들어줄게요. 네, 컬러 셀렉트라고 해서 만들어주면 판넬을 하나 만들었고요. 판넬 유저 컨트롤을 하나 만들었고요. 유저 컨트롤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 기존에 넣어놨던 판넬 지워버리고요. 스플릿 컨테이너에 있던 거 요거를 다시 넣어줄게요. 요거 넣어주고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킹 시켜주는 게 맞을 거고요. 사이즈 크기를 도킹을 시켜주고 너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스플릿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조금 맞춰서 컨테이너 사이즈를 130, 130, 120 뭐 이 정도 맞춰주면은 사이즈가 예뻐지죠. 네, 이렇게 하면은 예뻐 보이죠. 사이즈도 어느 정도 맞춰졌고 쭉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컬러 셀렉트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유저 컨트롤을 조금 더 보강을 할게요. 여기에 이제 판넬을 하나 넣어서 이거 예전에 우리가 강의 한번 했었던 건데 판넬에다가 컬러 다이얼로그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만들었었죠. 그거 똑같은 거 만들 거예요, 그냥. 그래서 판넬 하나 여기다 집어넣고요.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돼요. 이거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이니까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너무 위로만 안 가면 정렬은 알아서 됩니다. 알아서 되고요. 당연히 이거 사이즈는 맞춰줘야 될 거고요. 사이즈는
위에서 맞춰줬던 사이즈랑 똑같이 100에 25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마진도 똑같이 10,10으로 해가지고 빵, 빵, 10,10, 빵, 빵 으로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색상이 조금 헷갈리니까 흰색으로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P 칼라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줄게요. P 칼라. 판넬 칼라입니다. 판넬 칼라. 네, 이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판넬 같은 경우는 저거 해야 될 거잖아요. 기존에도 계속 했던 건데 판넬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이벤트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판넬 이벤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는 거죠. 결국엔 또 이거를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저는 디자이너에서 만드는 걸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디자이너에서 판넬 칼라 해가지고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탭탭 해서 만든 겁니다. 탭탭. 그래서 이거는 메인 폼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메인 폼에. 네, 요거는 메인 폼이 아니고 요 판넬 소스 있는 데다가 집어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판넬을 클릭했을 때 칼라 다이알로그를 불러가지고 뭔가 이벤트를 처리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은 칼라 다이알로그를 하나 밀어 넣고요. 여기다가 밀어 넣고 이름은 C 다이알로그 칼라 다이알로그지로 따주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요렇게 딸게요. 이거 지난번에 다 했던 건데 칼라 다이알로그를 불러가지고 칼라 다이알로그 숄 해서 뭔가 색상을 받아서 결과가 넘어오면 칼라 다이알로그의 결과가 넘어왔을 때 이놈이 오케이면 이 칼라 다이알로그에 있던 칼라를 백그라운드 칼라에 넣어주겠다. 요거 세 줄이면 끝나요. 세 줄이면 판넬 칼라까지 다 들어가요. 지금 별로 안 어렵죠. 기존에 했던 거니까. 잠시만요. 마우스 클릭 이벤트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넣더라? 칼라에 대해서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넣었는데 칼라 디자이너에서 마우스 클릭 P 칼라 클릭 이벤트가 없어졌네요. 디스 P 칼라 마우스 클릭 이벤트는 이걸로 디자이너에서 넣어주고 네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칼라 이벤트를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네 이렇게 해서 칼라를 클릭하게 되면 판넬을 클릭하게 되면 색상을 바꾸요. 요게 확인을 하게 되면 결과가 넘어가고 결과가 맞으면 이 칼라 색상을 가지고 오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들을 막 밀어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버튼을 이렇게 막 밀어 넣어도 돼요. 이렇게 버튼들을 막 밀어 넣어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너무 했던 것들이니까 안 했던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소스 코드에다가 한번 박아보려고 하거든요. 소스 코드에다 박을 건데 이것도 어떻게 박으면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박을 거냐라면 일단은 뭐 로드 이벤트 같은 거 받아도 되고요. 여기다가 로드를 해도 되고요. 뭐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폼이 이 컨트롤이 로딩 될 때만 뭔가 이벤트를 주면 될 것 같고요. 피칼라 계속 날아가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여기다 넣어볼까요? 이벤트가 계속 지워지네. 마우스 클릭 그냥 클릭 이벤트를 보면 되나? P 컬러 클릭 여기다 이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또 한번 해볼게요. 네, 들어가네요. 일단 이렇게 놔두고 폼 로드 이벤트를 한번 따볼게요. 폼 로드
컨트롤에 대해서 이 컨트롤에 대해서 로드 이벤트를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더블클릭, 로드 찾아가지고 더블클릭하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로드 찾아서 더블클릭 해가지고 로드 이벤트를 할게요. 이게 이렇게 넣으면 폼이 실행될 때, 폼이라기보다는 컨트롤이 실행될 때 받아오는 건데, 실행될 때 버튼을 넣어주고 싶어요. 버튼을. 그러면은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뭐냐면 이게 디자이너에 있는 거를 여기다 그냥 적어가지고 실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할 거냐면 오 버튼에다가 이름을 하나, 이 버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을 만들어서,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btn 1번 뭐 이렇게 하고요. 방탄소년단 아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뭘로 할 거냐면 p1 색상 변경 뭐 이렇게 할게요. 대문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버튼에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필요하죠. 왜냐면 그냥 색상 놔두면 안 예쁘니까 컬러는 그레이 뭐 이런 식으로 딸 건데, 이거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냐면 뭐 이런 거 보고 그대로 따온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이너에 있는 거를. 이거 어차피 우리가 파셜로 쪼개놓은 거잖아요. 파셜 클래스로 쪼개놓은 거니까 디자이너에 있는 거나 소스 코드에 CS 파일에 있는 거나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마진 뭐 이런 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거 중에서 뭐 new 해가지고 쓰면 뭔가 적을 수 있게 나와요. 대부분은 다. 버튼은 20씩 띄울게요. 위를 구분이 좀 가야 되니까 일부러 20을 띄운 거고요. 사이즈는 알아서 조절하셔도 돼요. 버튼 크기라든지 뭐 사이즈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알아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30. 제가 보고 그냥 맞춘 거예요. 이거 디자인 하려고. 그리고 이벤트도 여기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바로 들어가죠. 버튼 클릭 이벤트가 들어가요. 이벤트까지 넣어주면 이거 델리게이트 넣어주는 형태죠. 똑같아요. 그냥 이벤트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네. 왜 없을까요? 버튼을 만들었어요. 다 했어. 근데 버튼을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 위에다가 올려놔야 되겠죠. 지금 그냥 만들어가지고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이얼로그 같은 것도 쇼 안 해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메뉴 이름을 안 적었네.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을 하나 이름을 따가지고 이 판넬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죠. 뭐 이렇게 이름을 따서 요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 위에다가 얹을게요. 얹는 거는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에 보면은 컨트롤스가 있어요. 이 컨트롤을 넣어주는 거죠. 뭘 넣어주면 되냐면 버튼을 넣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럼 버튼이 들어갔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벤트가 넘어가겠죠. 당연히 버튼 클릭 이벤트를 넣었으니까 넘어가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버튼을 4개를 넣고 싶잖아요. 4개를 쭉쭉쭉쭉 4개를 넣고 싶은데 뭐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이거 복사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면 되지 뭐. 버튼 1번, 버튼 2번 뭐 이거 통으로 복사해서 하나 넣어주고, 버튼 2번 뭐 하나 더 넣어주고, 버튼 3번 하나 더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많이 했던 게 펑션을 하나 따가지고 뭐 여기다가 이거 넣어주고 여기 안에서 이제 이 펑션을 호출하는 형태로 해서 막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아무데나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는데 저는 이번에 뭐 할 거냐면 그냥 여기서 돌릴래요. 폼은 돌려가지고 버튼 4개 만들면 되잖아요. 폼은 돌려서 버튼 4개를 만들 건데, 여기서 틀린 글자가 몇 개 안 들어가서 그냥 만드는 거고요. 4번만 돌리면 되니까 0에서 4까지 따면 되는데, 왜냐면 버튼 이름을 숫자를 뒤에 붙여줄 거라서 1에서부터 돌릴게요. 1에서부터 5까지 돌릴게요. 1에서부터 5까지 돌릴 거고, 이 부분이 i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i
그냥 I 들어가면 되죠 뭐. 그리고 여기도 P1 말고 I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넣으려다 보니까 스트링 포맷 써가지고 넣으면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가겠네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여기 I 주고 닫아버리면 되겠네. 나머지는 똑같고 나머지는 컨트롤 끝에다가 하나씩 붙여주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P1, P2, P3, P4 해서 4개가 들어갔죠. 4개가 들어갔어요. 몇 줄 안 넣었는데 다 들어갔어요. 버튼 넣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원하던 이벤트들이 다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서 주면 되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클릭을 했을 때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버튼을 클릭을 딱 했어요. 클릭을 하면은 뭔가를 줘야 되겠죠. 이제 뭔가 이 이벤트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이 이벤트를 넘겨줄 거잖아요. 이게 뭘 넘겨줄 거냐라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넘겨주는 우리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몇 개를 써봤었죠.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 1번은 우리 첫 번째로는 뭐 했냐면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선언해서 만들었었죠.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퍼블릭 이벤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퍼블릭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하나 선언을 해서 칼라 샌더 버튼 칼라의 색상을 넘겨줄 건데 오브젝트 뭐 샌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칼라 색상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이벤트도 하나 만들어 줬었죠. 이벤트도 하나 만들어줬고 이벤트에서 이벤트 이름은 보통 델리게이트 칼라 샌더를 가지고 형을 선언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칼라 샌더 이벤트 칼라 샌더 해가지고 여기 이벤트를 받았을 때 여기에서 넘겨줬었죠. 뭐 샌더는 버튼을 그냥 넘겨줘도 될 거고 칼라는 뭐 저기 백그라운드 칼라에서 갖고 와가지고 P칼라였나? 네. 이거 백그라운드 컬러를 넘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만들어 줬었죠. 이거 메인 폼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폼을 실행할 때 우리 폼로드 이벤트 하나 더 넣을까요? 폼로드 이벤트 메인 폼을 실행할 때 그죠? 어디 가냐 이거? 네, 폼로드 좋다. 네, 메인 폼을 실행할 때 저 판넬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우리 판넬 가지고 와야 돼요. 델리게이트 이벤트 넣어야 되잖아요. UC 칼라 메뉴라고 만들었나? 이거를 등록하고 이름을 안 땄지 싶은데 이름을 그냥 찾아서 써도 되는데 이름 따면 조금 더 편하니까 이름을 따시죠. 칼라 메뉴 해놓으면 좀 그렇고 UCC 메뉴 뭐 이렇게 C 메뉴 너무 똑같이 이름을 지으면 좀 그러니까 그냥 UC 메뉴 뭐 이런 거보다 UCC 메뉴를 하나 땄죠.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만들었던 델리게이트 이벤트가 있겠죠. 이 칼라 샌더라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등록해서 이거 갖다 쓰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저기 이벤트에서 만들었던 이 버튼을 누르면은 칼라 샌더까지 받아가지고 샌더로 해서 넘겨주면 여기 메인 폼에 있는 칼라 샌더까지 넘어왔죠. 네, 지금 여기 다 넘은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만들었던 것 중에서 여기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넘기면은 이 칼라 메뉴에서 메인 메뉴까지 이벤트가 넘어왔죠. 지금 그까지 다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게 만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하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넘기는 거는 우리 옛날에 넘겼던 거고 몇 가지로 더 넘겨볼게요. 이렇게 넘겨도 되고요. 따르게 넘겨도 되니까 따르게 넘기는 것도 한번 뭐가 또 있을까요? 두 번째 델리게이트를 좀 파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좀 쓸데없어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어요.
핸들러가 있어요. 이벤트 핸들러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많이 쓰던 것들 있잖아요. 요런 우리 버튼 이벤트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이 클릭 이벤트 이런 거. 클릭 이벤트 이런 거 보면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이벤트 핸들러라고 있어요. 이거 정의로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어디까지 따라가지? 잘 안 따라가서. 근데 여기 보면 이벤트 핸들러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벤트 데이터가 없는 이벤트를 처리할 때 메서드를 나타냅니다. 라고 해서 델리게이트 정의돼 있고요. 이거 이벤트 핸들러까지 다 가지고 있고 속성은 오브젝트 샌더 하나랑 이벤트 하나가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근데 버튼에 있는 거 그냥 바로 넘겨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의해서 쓰셔도 돼요. 이벤트에서 event 핸들러 이벤트 핸들러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벤트 핸들러 ANDL 핸들러 하나 따가지고 쓰셔도 돼요. 이거 해서 칼라 이벤트 핸들러로 해서 쭉 해가지고 뭐 이 칼라 이벤트 핸들러 하면은 또 샌더랑 똑같은 거 나오죠. 그러면 샌더 하나 넘겨주고 2는 뭐 이벤트 2 해가지고 넘겨줘도 되고 막 이렇게 넘겨도 돼요. 근데 이 색상이 없으니까 색상은 따로 넘겨줘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도 이벤트를 보내줄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하나 더 있는데 세 번째 우리가 뭐 했냐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섞어서 쓰는 건데 제네릭 형태로 정의해 놓은 거. 제네릭 형태로 정의돼 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액션이랑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형태 받는 거. 우리 마지막 강의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마지막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저거 파일 열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액션으로 정의돼 있던 거 있었죠. 액션이랑 뭐였더라? 아씨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액션으로 해서 보면 여기 보면 매개 변수가 없으며 값을 반환하지 않는 메서드 캡슐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16개를 봤었잖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마지막 거는 뭐 아우터가 없으니까 이거 액션 타입 말고 다른 타입은 아우터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반환 형태가 있고 뭐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T로 돼 있으니까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면서 바로 쓰면 돼요. 이벤트를. 델리게이트가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이벤트만 등록하면 되겠죠. 델리게이트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요거 형태로 해서 이벤트만 정의해서 쓰면 돼요. 이벤트만. 근데 이제 형도 가지고 왔으면 좋겠으니까 정의할 때 바로 형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쓰겠다는 거죠. 지금 칼라 해서 액션 칼라 이렇게 쓸게요. 지금 보면은 오브젝트랑 칼라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거랑 기능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액션 칼라 똑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죠. 샌더나 뭐 이렇게. 요거는 지울게요. 숨겨놓을게요. 1번 이거는 2번 요거는 3번. 네, 요걸로 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요걸로.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거 다 했으니까 조금 줄이자는 거죠. 이 쓸데없이 정의해 놓은 것들은 굳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자, 맹글어 보자, 좀 더 있어 보이게 해보자. 그래서 UCC 메뉴 새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이 칼라 액션을 썼으니까 지금 액션을 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따로 따주면은 얘가 튀어나오죠. 그럼 기존에 욜로 넘기던 거 이거 안 쓰니까 이제 지워버리고요.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눌렀을 때 여기 이벤트 넘겨가지고 메인 폼까지 보냈죠. 거의 다 보냈어요. 보냈으니까 지금 얼마 됐지? 34분이네. 네, 보냈어요. 보냈으니까 이제 여기 백그라운드 칼라 색상들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우리가 지금 색상이랑 다 가지고 올 거잖아요.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뭘 가지고 왔는지 조금 세팅을 할 필요는 있어서 우리 많이 하던 것들 버튼 많이 하던 거 ARG 1번은 버튼에 대해서 넘어오니까 이거를 오브젝트 형태로 넘어오니까 얘는 다시 버튼으로 바꿔줬죠. 여기에 오브젝트 형태로 넘어왔지만 이거 실제로 버튼인데
버튼을 다시 넘겨준 거죠. 이거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보낼 때부터 버튼으로 바꿔줘도 돼요. 여기 선언할 때 이거 버튼으로 바꿔버리고요. 다른 거 안 넘기면 되지 뭐. 버튼으로 바꿔가지고 이 샌더를 넘길 때 버튼으로 해서 넘기면 돼요. 어차피 버튼만 넘길 거잖아요. 이거 다 버튼이잖아요. 그러면은 메인 폼에서 뭘 하면 되냐면 이거 버튼으로 넘어올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이거 굳이 이렇게 안 넘겨도 그냥 받아오면 얘가 버튼이에요. 이제 그죠? 버튼 텍스트랑 버튼 뭐 네임이랑 이런 거 다 쓸 수 있잖아요. 네임. 내가 쓰고 싶은 건 네임이니까. 네, 네임 버튼 1 뭐 이렇게 다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뭐 이거 그 필요 없어졌으니까 지워버리죠. 이거는 나중에 결과를 뿌려주려고 만든 건데 지금 필요 없긴 한데. 네, 스위치 케이스문 써가지고 이것도 많이 했었죠. 이거 LG에서 네임 이거 텍스트를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버튼들을 우리 메뉴에 만들어놨던 이 버튼들 이거 지금 안 나오는구나. 백으로 하면 화면에 안 보이니까 우리 버튼들에 대해서 만들어놨던 메뉴들 있잖아요. 메뉴들 이거 다 안 만들어서 그런데 네. 이거를 버튼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겠죠. 근데 이제 보통 구별할 때 두 가지를 쓰는데 버튼 컨트롤에 등록해주는 네임 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때 자주 쓰던 그 네임으로 정의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 텍스트 가지고 불러오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근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거기도 하고 언제든지 사용자가 수정해달라 그럴 수 있잖아요. 눈에 계속 띄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벤트에 잘 안 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네임을 거는 편이고요. 네임은 우리가 어떻게 땄었냐면 저거 거셔도 돼요. 텍스트를 걸어놓으면 장점이 있겠죠. 다 텍스트를 걸어놓으면은 어떤 버튼인지 눈에 확 들어오죠. 소스만 봐도.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를 만들었었죠. 이건 디폴트까지는 필요 없긴 한데 그냥 넘겨놓고. 그래서 이거 이름 안 정해놨지 싶은데 요 메인 판넬에 있는 놈들 있잖아요. 이거 이름을 좀 다 바꿔줄게요. 뭘로 할 거냐면 요 뒤에 있던 요 이름들 UC 판넬 탑, 뭐 센터 1번, 센터 2번, 그 다음에 라이트, 바텀은 지울 거니까 센터 1, 2번으로 땄어요. 이 레이아웃 구분에 따라서 딴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슬슬 조급해지는데 네, 판넬 하나 땄고요. 그 다음에 센터 1번, 그 다음에 센터 2번, 그 다음에 라이트 이렇게 땄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서 넘겨주면 되고요. 이거 어디 갔냐? 가지고 있네. 여기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네, 뭐 어쨌든 버튼 1번을 눌렸을 때 이제 탑에 있는 판넬에 대해서 색상을 바꿔주면 되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주면 되는데 우리 컬러도 너무 오잖아요. 그냥 넘겨주면 돼요. 이거 끝났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적어놨는데 델리게이트 이벤트로 메인 폼으로 이벤트를 전달하여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메인 폼에서 해당 판넬을 바로 찾았죠. 바로 찾아가지고 색상을 바로 바꿔주면 돼요. 지금 이 얘기가 이거예요. 바로 바꿔주면 돼요. 뭐 색상 다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2번을 눌렀을 때는 센터 1번, 그 다음에 3번을 눌렀을 때는 센터 2번,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이트 버튼. 뭐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바꿔주면 굳이 뭐 이런 거 안 해도 이 버튼 색상 선택해서 눌리면 색상이 바뀌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색상 선택해서 2번 눌리면 2번이 바뀌고 3번을 눌리면 3번이 바뀌고 4번을 눌리면 4번이 바뀌고 이렇게 색상 바꾸는 거 다 바뀌었죠.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금 심심하니까
심심하다기보단 내용이 필요하니까 내가 밑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려고 그랬었죠. 이거 생각보다 좀 손이 많이 가네. 여기 보면은 판넬 1번에 이렇게 두 줄 그어놓은 판넬이잖아요. 이거 행이 두 개요. 행이 두 개. 한 줄, 두 줄. 맨 위엔 90을 줬고 요 네모 세 칸이 하나예요. 하나. 큰 테이블이 하나 있고 요거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큰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큰 테이블이 이렇게 쫙 끊어놓은 테이블이죠. 그래서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두 줄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맨 밑에 한 줄을 더 넣을게요. 한 줄을 더 넣을 거고요. 한 줄 같은 경우는 그냥 추가할게요. 추가를 할 거고 이거 길이는 크기는 80 정도 주면 돼요. 이렇게 80 정도 줄게요. 80 정도. 좀 심심하니까 좀 내릴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바로 리스트 박스를 우리 제일 많이 쓰던 리스트 박스를 하나 넣어주고 얘는 도킹 시켜버리면 되겠죠? 여기 도킹 안 돼 있네. 도킹 시키면 되겠죠? 이제 UI를 만들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저희 처음에 거의 안 썼던 건데 독 이거 엄청 써요. 독 쓰면서 마진도 엄청 쓰죠. 레이아웃을 만들면서 이 부분들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그래야 디자인이 깔끔해지죠. 됐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약간씩 밑에가 좀 남아있긴 하다 그죠? 이것도 뭐냐면 뭐 마진 같은 게 어디 빠졌을 수도 있고요. 어디가 빠졌을 것 같은데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다 안 끝났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거는. 그리고 뭘 할 거냐면 뭐 하려고 그랬지?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죠. 이름. 아까 이름이 뭐였냐면 이거 리스트 박스 로그 뭐 L 박스 로그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 박스 로그.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게요. 결과를 뿌려줘야 되니까. 자, 이제 코드를 보고 결과를 뿌려주는 거를 빨리빨리 만들게요. 여기 밑에다 한 칸씩 넣어도 되는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름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름만 받아오고요. 결과는 여기다 다 적을 거예요. 판넬 네임 가지고 오려고 저기다 적었던 거고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적으려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따보시면 돼요. 선택 뭐 판넬 1번의 색상을 판넬 1이고 뭐 버튼 그러니까 이게 판넬 UC 판넬 뭐 3의 색상을 센터 탑의 색상을 뭐 이거는 버튼이겠죠. 버튼 색상 버튼을 선택해 버튼 1번을 선택했고 판넬 탑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그레이 뭐 회색로 변경 뭐 이런 식으로 따주면 되겠죠. 이거는 약간 노래 가사 쓰는 느낌으로 아무거나 허밍하듯이 그리고 변경할 부분만 변수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선택한 버튼은 버튼의 1번에 네임을 가지고 오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되는 판넬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거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좀 이따가 넣어주고 색상 같은 경우는 컬러 ARG 2번 풀스트림 해주면 되죠. 네, 컬러를 선택해주고 이거를 L박스 로그에다가 아이템즈 add 해가지고 str result 바로 넣어주면 되죠. 이 최악의 적은 오타인 것 같아요. 오타. 항상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놈 형태로 해서 정의해서 쓰면 편한데 안 했어요. 길어져서 안 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오타 발생률이 80% 증가했습니다. 센터 1번 이거는 센터 2번 이것도 그냥 이름을 넘겨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주면 버튼 색상까지 해서 다 들어가겠죠. 이거 색상을 화이트로 바꿔줬죠. 이것도 화이트로 바꿔줬고요. 다른 색상으로 해서 뭐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뭐 이런 거 할까? 네, 뭐 없는 색상 하고 싶었는데 이상 있는 색상만 계속 들어가네요. 뭐 이렇게 해서 색상을 뭐 버튼 선택한 버튼이랑 판넬 이름이랑 다 들어갔죠. 자,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똑같은 거 하나 더 넣으면 되니까. 여기서 일로 보냈죠, 지금. 여기서 일로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 컨트롤에 대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컨트롤 안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 색상을 한번 더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다리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고. 근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잠시만요. 갑자기 소스가 그냥 안 보이게 됐어. 없으면 만들면 되죠. 자, 뭘 할 거냐면 판넬 UC 판넬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에서 더블 클릭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요 라벨에 대해서 더블 클릭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해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를 넘겨줄게요. 더블 클릭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해서요. 뭘 넘겨줄 거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했다고만 넘겨주면 되잖아요. 클릭했다고만 넘겨주면 되고 해당 라벨을 폼에서 찾아오면 돼요. 색상까지 굳이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메인 폼에서 색상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이벤트 핸들러 하나 따가지고요. 이렇게 라벨 더블 클릭 핸들러를 하나 따서 여기다가 그냥 샌더 바로 넘겨버리고요. 샌더를 넘기면 라벨이 넘어갈 테니까 이거는 컨트롤을 넘길게요. 디스라고 하면은 이 UC 판넬이 돼요. 이렇게 불 들어오죠 바로. UC 판넬. 이 컨트롤 자체를 넘길게요. 이벤트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더블 클릭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줄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유저 컨트롤은 다 만든 것 같은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메인 폼에다가 또 이벤트를 등록해줘야 되겠죠. 메인 폼에다가 이벤트를 등록해줄 건데 UC 판넬 탑에 대해서 아까 이 라벨에 대해서 더블 클릭 이벤트 핸들러 만들었으니까 이걸 넘겨줄 건데 이거는 이름을 뭘로 딸 거냐면 UC 라벨 다 받아오면 되니까 고통으로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딸게요. 자, 이름을 따고 다 만들었으면 되는지 봐야 되겠죠. 되는지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넘어오는지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벤트가 넘어왔어요. 그죠? 똑같은 형태로 넘겼으니까 막 중랑점 다 찍어가지고 일일이 찾아보고 이러진 않을게요. 자, 이거는 이름만 바꾸면 되겠죠. 탑 같은 유저 컨트롤이니까 센터 1번 센터 2번 그 다음에 라이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겠죠. 이벤트들을 뿌리면은 무조건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형태로 넘어오니까 핸들러를 받아서 넘어온 거니까 버튼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거 그대로 만들면 돼요. 그대로. 이거 그대로 만들면 돼요. 비슷하게. 아니다. 굳이 근데 이렇게 만들 필요 없잖아. 판넬을 여기서 이제 판넬 다 정해가지고 버튼이랑 색상을 선택해서 넘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넘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판넬 자체를 그냥 넘겨버리면 그죠? 여기다가 퍼블릭 하나 따가지고 이제 넘겨받을 때 퍼블릭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퍼블릭 결과도 여기서 다 만들어 버리면 스트링으로 해서
잠깐만. 이렇게 해서 넘길까? 여기서 다 만들어서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버튼 F 버튼 PT 버튼 컬러 체인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컬러 체인지 해서 만들 거고, 이거를 아예 UC 판넬 자체를 넘겨 가지고요 보내면 되고, 결과도 여기서 다 만들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 넣어가지고 이 판넬의 이름이 케이스문 따가지고 UC 판넬 탑이면 뭐 해주고,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채워넣기가 편해요. 다 만들고 막 이거를 내가 완성을 무조건 다 시켜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껍데기를 만들어 놓으면서 따시면 조금 채우기 편해지십니다. 그리고 얘를 하면은 버튼을 가지고 오겠죠. 버튼 1번 버튼 1. 이 버튼이 없구나. 잠깐만. 네, 이거는 버튼을 원래 우리가 이제 이 판넬 가지고 오듯이 쭉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요 로드를 안 하면 이 버튼이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나중에 찾아야 돼요. 컨트롤 중에서 찾아야 돼요. 이 컨트롤 중에서 버튼을 찾으려면 일단은 그러면 버튼 이름만 해서 던집시다. 버튼 네임으로 해서, 버튼 이름은 뭘 딸 거냐 라고 해서 이거는 버튼 이름만 넘겨주고요. 이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자주 이렇게 쓰거든요. 1번, 그러니까 물론 뭐 하드코딩에서 이렇게 막 쓰진 않는데 넘겨주는 형태니까 지금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랑 뭐 이런 것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리절트 하나 따서 바로 다 넘겨버릴까? 네, 이렇게 해서 펑션을 하나 따가지고요. 이거 찾는 펑션을 하나 딸게요. 이 컨트롤이 있는 거 중에서 버튼 1번, 2번 뭐 이런 컨트롤을 찾는 거를 한번 따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가지고 계셨다가 많이 쓰는 형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스트링으로 해서 넘겨주면 뭘 넘겨줄까? 버튼 서치 버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버튼이 어떤 버튼이냐, 버튼 네임을 가지고 오고 하면 여기서 색상까지 다 바꾸면 됩니다. 컬러 색상까지 다 넘겨주고, 여기는 뭘 넘겨주지? 필요하나? 이건 색상까지만 넘겨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넘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소스가 조금 원래 하려던 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 메뉴에 있는 것 중에서 컨트롤을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컨트롤 만든 것 중에서 컨트롤 다 가지고 오면 뭘 가지고 오냐면 이 라벨 하나 갖고 올 거고, 판넬 하나 갖고 올 거고, 포이치면 돌리니까 돌면서 하나씩 다 가지고 올 거거든요. 이 라벨, 판넬, 버튼 4개 순서대로 다 가지고 올 거예요. 어떤 순서가 될지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놈이 하나씩 컨트롤을 돌 건데, 아이템이라는 놈이 아이템 할까? 오브젝트 형태로 넘어오니까 아이템이라는 놈이 버튼이면, 그러면은 지금 두 개가 걸러졌죠. 이 라벨이랑 판넬이 걸러진 거예요. 버튼만 들어올 거예요. 버튼만 들어올 거니까 이놈 버튼으로 바꾸면 되지 뭐. 버튼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버튼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이 버튼에 이제 좀 편해지죠. 버튼의 이름이 같으면 쓰자. 버튼의 이름이 같은 버튼이면 이 버튼에 대해서 색상을 바꾸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받아온 컬러로 바꾸면 되겠죠. 바꾸면 되고, 여기다가
str result를 여기다 만들어 줄 건데, 이거 아까 메인 컴에다가 만들어놨던 이거 그대로 따져 뭐. 이거 비슷하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만들어 줄 건데 너무 비슷하면 구별이 안 가니까 이거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래 여기서 불러오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이거 이 제대로 안 불러지네. 적죠 뭐. 그대로 적을게요. 이거는 PANN 더블 클릭했을 때 판넬을 더블 클릭해서 다음에 컬러로 변경. 그죠?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판넬 이름이 없네. 판넬 네임 갖고 오면 되지. 갖고 올게요. 판넬 네임도 하나를 추가해서 판넬 네임도 가지고 오고요. 판넬 네임, 판넬의 이름, 판넬을 더블 클릭했고, 그러면은 선택한 버튼, str 버튼 네임의 색상을 오컬러 .toString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해서 리턴 할 건데, 리턴 해버리고요. 이 리턴을 메인으로 이쪽으로 보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변경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보낼 거고요. 그럼 얘가 에러가 나면 안 되지. 일부 값만 이거 잘못 적었네. 리턴을 잘못 적었네요. 그러니까 리턴을 해서 다 반환시켜버리고, 이렇게 던지면 되고요. 그러면은 뭘 할 거냐면 str result를 똑같이 해서 받아올 건데, 여기에다가 버튼 서치를 넘겨줄 거고요. 서치를 넘겨줄 거고, 버튼 이름은 str 버튼 name으로 해서 컬러는 판넬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넘겨주면 되고요. 판넬의 이름은 판넬의 이름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껍데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로 채워 넣으려고 하면 찾아서 채우시면 돼요. 생각보다 채우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들이 네, 들어갔고 리턴을 할 건데, 결과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퍼블릭 펑션을 호출을 했는데, 메인 폼에서, 그럼 메인 폼에서 뭘 하면 되냐면 이 펑션만 호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안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요놈이 찾아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 바꾸고 글자 만들고 다시 토해내겠죠. 그리고 결과는 반환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자, 이제 메인 폼에서 저것만 불러주면 되겠죠. 메인 폼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벤트를 딱 던져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UCC 메뉴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이벤트를 호출을 해주면 우리가 판넬만 던져주면 돼요. 근데 판넬은 샌더로 넘어오죠. 근데 그냥 샌더는 오브젝트 형태니까 UCC 판넬 형태로 UC 판넬 형태로 변환시켜주면 에러 안 나죠. 그러면은 그냥 넘겨받으면 되는데, 이게 넘겨받는 형태가 스트링 형태죠. 스트링 형태. 그래서 계속 스트링 리절트 막 계속 쓰고 있는데, 결과값이니까 리절트 쓰면 되겠죠. lbox 로그에다가 items add 해서 리절트를 뿌려주면 결국에는 다 돌고 돈 리절트 값을 메인에서 다시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다 만들었어요. 지금 1시간 걸렸는데 색상 들어갔죠. 여기에 더블 클릭한 색상이 들어갔고, 이거는 더블 클릭한 색상을 뭐 저쪽에서 바꿨습니다. 글자 좀 줄여도 될 것 같고요. 크기를 늘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꿨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서 바꿨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바꾸면 얘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이놈을 다시 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쭉
아까 처음 만들었던 형태가 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요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해요.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이벤트를 UC 컨트롤 컬러 메뉴에서 받아가지고 메인 폼으로 보내는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쭉 받아서 여기에서 넘겨주는 데까지는 똑같아요. 이거 여기서 일로 보내주는 거나 여기서 일로 보내주는 거나 똑같아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세 가지 중에서 메인 소스에 반영한 거는 요거는 세 번째 거, 요거는 두 번째 걸 반영했어요. 델리게이트를 직접 생성하는 거는 일부러 안 했어요. 만드셔도 됩니다. 귀찮잖아요. 있는 거 쓰는 게 낫지. 그래서 안 썼습니다. 그래서 딴 데서 막 보시다가 액션, 이벤트 핸들러 막 이런 거 보이시면 아 그렇구나. 기존에 있던 거구나. 이거 그냥 델리게이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넘겨줬고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여기에서 칼라 메뉴를 봤을 때 요 UC 판넬을 그냥 바로 접속해가지고 색상만 바꾸면 되니까 바로 변경을 했던 거고요. 메인 폼에서 바로 바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버튼 이 컨트롤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벤트가 딱 들어오면은 이 함수를 호출을 해줬어요. 호출해주고 결과값 받아서 화면에 뿌려주고. 그래서 델리게이트 이벤트로 메인 폼으로 이벤트를 전달을 해서 여기서 이벤트를 전달해서 UC 컬러 메뉴에 있는 퍼블릭 펑션을 여기서 퍼블릭으로 함수를 땄었죠. 색상 바꾸는 거, 버튼 색상 바꾸는 함수를 펑션으로 만들었었죠. 걔를 호출해줘서 컨트롤 안에서 상태를 변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2시간 강의를 이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아웃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을 써가지고 쓴 거,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을 써서 컨트롤 추가하는 거. 지금 여기서 한 게 컨트롤 추가하는 것들. 조금 괜찮은 부분들만 알려드리고 종료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 컨트롤 만들면서 여기에 보면은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에 컨트롤 추가한 거, 컨트롤 이런 식으로 추가한 거,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컨트롤 만드는 것도 다 되고요. 이거 응용하시면 아무거나 다 만드셔도 되고요. 컨트롤만. 내가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디자이너 가서 훔쳐보고 다시 와서 또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안에 컨트롤을 추가하는 거. 이거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판넬에도 되겠죠. 메인 폼에도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리드 같은 데도 될 거예요. 이거 백그라운드, 테이블 레이아웃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거예요. 컨트롤스라는 놈이 있는 데는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밀어넣는 거, 판넬 같은 컨트롤 안에 프로그램 소스상에서 컨트롤을 밀어넣는 것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 넘겨주는 방법들 뭐 이거 말고도 다르게도 넘겨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조금 했던 것들 좀 써먹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했던 것들 복습할 겸 다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넘겨도 상관없어요. 이벤트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넘겨주면서 뭐 형태 바꾸는 것들 당연히 좀 더 편하게 넘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퍼블릭 펑션 땄었죠. 이 부분들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군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얘도 뭐 아까 넘겨줬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벤트 넣어주는 것들도 기존에 다 했던 거고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데이터 넘어가는 것들 흐름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런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무도 안 알려줘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 느낀 거예요. 나름 느끼고 이제 좀 큰 프로그램 소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쓰기 편한 형태로 좀 많이 바꾼 건데 어디서든 비슷하게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넘겼던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거의 똑같이 넘길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생각보다 길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